네, 오늘이 추석 마지막 휴일인데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추석 연휴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이것저것 이렇게 확인하면서 기사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물론 이제 오늘 뭐 시장이 뭐 열렸거나 해서 뭐 어떤 단신종국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건 아니지만, 일단 뭔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상장 폐지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 12개 기업이 된다는데, 이게 이제 감사 의견이 거절되면서 일단 상장 폐지되는 어떤 수순으로 가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길에 나서서 일단 사실 금감원 앞에 가서 이렇게 뭐랄까 그냥 시위를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견 이제 하겠죠. 폐지하지 말라고. 대부분의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많은 돈이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보다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많이 그 전에 다 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많이 뺐을 것 같고, 개인들은 아마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뉴스로 인해서 끝까지 이제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가격이 좀 낮다는 어떤 그런 매력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이 아마 대부분의 이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을 거고, 그래 인해서 이제 피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왔을까? 아무리 이제 저희가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처럼 크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싸운 어떤 그런 파워 있는 어떤 집단은 아니지만, 굳이 왜 이런 코스닥 이런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기업에 많이 들어가 있을까? 사실 여기 이제 파티 게임즈나 간만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엔벤처 투자는 다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FTA에 있는 무슨 섬유 관련해서 어쨌든 한동안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어떤 어텐션을 받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은 어떤 하이 리스크니까 하이 리턴을 생각해서 아마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런 리턴이 이제 기대와 다르게 이제 리턴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로스로 발생되는, 손실로 발생되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주제는 이 무더기 상장 폐지가 왜 소급 적용해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거지만, 사실은 이 기업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니 정리매매 상장 폐지를 하지 마라, 아니면 유예시켜 달라, 이런 어떤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싸운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시장에서 같이 외인들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큰 메이저 수급들하고 일단 이렇게 같은 판에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정보력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개인이 이렇게 일일이 알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정보의 왜곡을 좀 이기고, 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일단 뭐 이 신문 기사에서 나는 이런 어떤 뭐 뉴스나 실시간 속보 이런 주요 속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떴죠. 요런 기사도 떴지만 이게 금융대장주 그러면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사우펄 롱숏 뭐 아니면 한원 시스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계속 투자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하나를 보죠. 여기 개인 외인 기인 너도 바이오 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많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기 보면 마이성건 셀트리온하고 뭐 방송 바이오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고 사기를 시작한다면 그게 시점이 어떨까요? 시점. 사실은 이런 기사화되고 많이 나왔다는 건 이미 여기 이 행간도 읽으셔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미 지난 1일부터 장마감까지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되는 거죠. 이미 많이 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지난 1일부터만 봤지만 그 전에도 더 사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 그 전에 매수를 시작한 것도 있고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다 보니 이 종목을 많이 샀더라 이거죠. 이게 기사죠. 근데 우리는 이걸 기사를 보고 그럼 이 기업이 좋은가 해서 바로 뭐 들어가든지 아니면 매수를 같이 따라가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정보가 사실 흘러나온다는 건 사실은 뭐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보로서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정보 가치가 없는데 거기에 의지해서 투자를 한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최소한의 이런 이런 기사가 나는 것도 참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게 이제 수급이라는 거죠. 돈. 전에 어차피 주식시장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이 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달러가 아니고 KRW지만 이 돈인데 돈이 흘러간다는 말은 뭐 내가 이제 어떤 뉴스 저런 뉴스 야 이 기업이 나쁘다 근데 자기는 돈을 넣고 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외국인이 예를 들면 이 세트린 헬스케어가 지금 엄청나게 나빠요. 지금 사실은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지금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나쁘대요. 그러면서 돈을 넣는 다음에 지금 이걸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은 뺐어요. 근데 투신하고 개인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떤 기업이 있는데 전혀 어떤 좋은 뉴스는 안 나오는데 우려스럽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돈을 계속 넣고 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 말은 이 기업이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예시할 수 있잖아요. 이 숫자적으로 돈을 넣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업이 좋다 하는데 계속 빼요. 반대로.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 대비 이게 이제 이 선이 기업 가치라고 봤을 때 기업 가치 대비 이게 주가가 오버슈팅 돼서 요 위에 머물고 있다면 이거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팔고 나와야 되는데 이때도 좋다 한 메일들이 뉴스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팔면서 조금씩 털고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좋은데 돈이 빠진다는 말은 이게 조정이 들어가구나 아니면 기업이 상당히 나빠졌거나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내용은 모르겠지만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관하고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하고 다르게 움직이려면 이런 쩐의 흐름 이 쩐의 흐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이제 제가 받아볼 수 있는 게 사실 쩐의 흐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모든 게 다 공유가 되고 다 일반화돼서 일단 다 오픈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왜 이런 걸 하냐면 일단 그 이유에서 뭔가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이 부분, 왜 개미들이 이런 기업들에 들어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이나 메이저 수급들은 분명히 많은 관심을 얻고 아니면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많은 좋은 뉴스를 했는데, 근데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조정이 있을 때 개인들이 다 받아 넘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성장 폐지되면서 개인들만 이제 이렇게 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같이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어떤 전의 흐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제가 이걸 하면서 그러면 왜 이런 게 중요한지, 왜 이런 프로토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 기업을 통해서 한번 제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최근에 아직까지 상장 폐지는 안 됐고 뭐 그런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인스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먼저 기업을 보려면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인스코비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 여기 영업이익은 다 마이너스예요. 보도가 나고, 그 다음에 단기 수익도 마이너스고요. 물론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기관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프로젝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걔들이 기관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거나 프로젝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지만 이 영업이익하고 당기수익도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 현금 흐름도 이게 마이너스예요. 투자는 계속 조금씩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4억, 그러니까 4억 투자하고 이렇게, 이건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재무활동으로는 언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다가 지금 재무활동도 못하고 있어요. 돈으로 끌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기업의 재무를 보면서 저는, 이 뭐 하는 기업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가? 인스코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조심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인스코비의 회사 내용을 보니까 왜 다각화된 통신 서비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넘어갔어요. 그럼 무슨 통신 회사 서비스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려가니까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많은 것을 해요. 알뜰폰, 스마트 그리드, 시계 제조, 판매,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 산업. 네.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거죠. 무슨 대기업 같이 그룹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연간 재무제표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야, 이 자본금이 얼마예요? 지금 350억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업을 벌릴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이제 제가 캐셔 마크 하는 게 핵심 밸류, 코어 밸류가 뭐냐면, 이 회사의 코어 밸류, 핵심 밸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로직스의 핵심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밸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는 바이오일까요? 아니면 스마트 그릴일까요? 아니면 알뜰폰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리고 돈은 못 벌어요. 그럼 이게 좀 쉽지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죠. 물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보니까 외국인은 들어왔네요. 한 5% 정도. 그러면 여기에 뭘 보고 들어왔다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5% 정도 해가지고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메이저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뭐 그 수급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인스코브에 대해서 딱 봤어요. 여기 한번 이제 보시다시피 뭐가 보였어요? 여기 지금 현재 뭐 6개월간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치 봤을 때 외인들이 한 380억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그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일별로 한번 쫙 보니까 한 10억, 20억, 10억, 20억 이렇게 팔았다 넣었다 팔았다 넣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구나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뭐 뭔가 있나 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금융투자하고 투신에서는 전혀 들어오지가 않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기금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그 메이저 수급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수급을 보면.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외국인 수급만 들어왔다고 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건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기준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너무 아직까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종목 통신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좋은 수익을 나신 분들도 있고 있겠죠. 저희가 이게 뭐 제가 이게 모든 걸 다 맞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미 여기 돈을 많이 벌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똑같이 이와 비슷한 다른 기업,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보는 게 좋을까? 아마 다 아실 텐데 이거 미투온도 한번 볼까요? 자, 미투온도 상당히 작은 금액인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외국인이 여기에 프로젝션을 안 넣어놨어요. 그만큼 뭐 데이터가 없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여기까지 이 기업까지 그 예상치를 넣기에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기업의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가 아니라 있어요. 돈을 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냥 1,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적자 했다가 흑자 전환했다가 이렇게 장난치는 어떤 회계상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몇십억 단위잖아요. 물론 100억 이상 넘어가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활동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재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저기 투자나 뭐 이런 걸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거나 그렇고 영업 활동으로 현금 활동이 있다.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재밌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봤냐면, 보세요. 이 지난 12월 달에 당기순이익이 31억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요번도 늘어서 이게 지금 분기 리포트잖아요. 분기 재무제표인데 3월 달에 65, 6월 달에 45억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요번 그 2, 4분기만 지났는데도 얼마요? 11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물론 적자가 날 수 있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여기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온 행위로 봤을 때 마이너스를 만들기보다는 아마 플러스로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프로젝션은 안 됐지만 이 기업은 향후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것 같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가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그 얼마나 그 수급이 들어간지 보시죠. 미투온. 자, 미투온은 어때요? 그 수급이 더 형편없죠. 뭐 좋을 줄 알았는데 외국인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까 사실은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꾸준히 들어왔는데 이건 또 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들어온다고 보기에는 형편없는 어떤 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0, 0, 0, 0, 0, 0. 하지만 제가 미티온하고 그 다음에 인스코비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미티온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급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넣었다 뺐다 그 수급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수급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수급의 퀄리티, 그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험해요. 수급만으로도 계속 믿기 나가기는. 하지만 이 재무제표는 이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이미 일어났고 작년보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보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죠. 근데 언제 올라갈 건지는 모르죠. 그걸 알면 이제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이걸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티온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요 바닥을 기다가 이제 조금 반등을 했네요. 근데 외국인 수급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기업이 더 빠질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그걸 뭐 예측하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높지 않나, 확률에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분할 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 저라면 이 미티온하고 그 다음에 방금 같은 게 인스코비 그 두 가지 기업밖에 없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이 미티온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 미티온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는 본질적인 가치예요. 본질적인 그 회사가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깔끔하잖아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기업은, 미티온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종에 들어갔는데 뭘 하고 있어요? 그냥 게임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아까 인스코비 같은 거는 어떤 거예요? 문어발이죠.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가 경영자라면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회사를 사야 된다 이러면 미티온을 살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사야 된다면. 그럼 어떤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런 부분이 생길까요? 물론 생길 수 있어요. 사람 사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이제 소급 적은 데서 이제 없다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면 이분들 좀 마음은 얼마나 억하심정이 무너질까라는 어떤 생각은 많이 들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은 많지만, 그래서 이건 본인들이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투자라는 게 이 재무제표를 어렵게만 느껴서 안 볼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 하는 게 절대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재무제표 내용은 전부 다 네이버에서 보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 네이버 여기 들어가면 보십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하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차이가 있는데, 이 자기가 본인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모은 투자의 돈을 너무 쉽게는 아니겠지만 좀 약간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체킹 안 하고 한다면 좀 이런 어려운 상들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돈 투자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분석이 완벽하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또 아닙니다. 또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돈 못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좀 저희도 배울 건 배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또 이런 걸 안 하게 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또 장이 시작되는데 좋은 성과가 있고 또 많은 어떤 그 이익이 생기는 어떤 그런 투자가 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